기본적으로 배송은 그리고 운송장 비용 다 대준다든지 여신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당하는 조건. 송장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럼 조건으로. 아닌가? 딴 데 안 그런가? 픽업 송장까지 지원을 해주는. 아, 그런가요? 어쨌든 말 못하겠어. 좀 무서운데. 네, 이거 왜냐면 네. 대리점들 이거 보면 큰일 났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가장 최적합이라고 보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택배로 먹고 사는 남자 택맨입니다. 택배를 그만둬서 택배로 먹고 산다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인사말 같은 거니까 너무 좀 좋게 봐주시고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택배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분 유튜브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택맨 구독자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구독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택배 대리점 사장이고 택맨은 또 택배 SM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택배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택배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총 7개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바쁘게 살고 있는 택배 박사, 택배 가수 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편부터 좀 대단하신 분을 제가 모신 것 같아서. 아니야, 태가가 더 대단해. 지금 택배 기사,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택배 그런 종사자로서의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죠? 곧 있으면 횟수로 20년 차의 택배 종사자가 되죠. 그럼 네. 2003년부터 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뭐 제가 여기 앞에서 뭐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택맨이 10년 네, 만에 10년 관뒀잖아. 따가 하고. 나랑 곱하기 2지. 그러니까요. 네. 첫 번부터 너무 좀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대리점 하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리점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그 사람들이 뭐 대부분 우리 택맨 TV를 보면 뭐 다 SM 분들일 거고, 제가 사실 SM들의 안티보다는 사실 대리점장의 안티가 좀 더 많아요. 네. 같은 대리점이신데. 같은 대리점이어도 제가 이런 대리점의 업무 역할이 뭡니까? 뭐 대리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히 대리점 장들의 안티, 영업 소장들의 안티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대리점이라 하면 택배 SM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오로지 자기의 막 역할이 뭐죠? SM은 집하와 배송에 대한 업무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을 본인들이 하지만 영업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슈라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해법은 사실 대리점장이 뒤에서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SM들이 그냥 편안하게 오로지 배송과 집하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대리점장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택배 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CJ 대한통운 본사, 롯데, 한진의 본사가 있듯이 본사에서 SM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그거에 대한 중간적으로 걸을 거 거르고 제일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냥 브릿지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리점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택배를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일부 또 택배 기사님들은 대리점이 뭘 하는데 나한테서 돈을 떼가는지, 뭐 정말 택배 기사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피만 빨아먹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대리점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많이 나오죠. 택배 대리점은 SM들의 등어리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다고 뭐 그치? 네, 똥구녕에 그러니까요. 콩나물을 빼먹는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없지 않아 그런 사람들도 많았죠. 고액의 수수료를 빼앗간다든지 아니면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악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았긴 했었는데,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택배 대리점이라고 치는 게 5,0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5,000개가 넘게 있는 대리점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피를 빨아먹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럴 수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피 빨아먹는다는 그런 생각보다 제가 아까 브릿지라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다리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서 지역을 이어갈 때 예전에 이렇게 삥 돌아서 가게 되면 기름값이라든지 많은 소비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브릿지라는 게 이렇게 그 다리 통행을 시작하면서 저렴한 통행료를 내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대리점장은 사실 그런 업무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죠.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신에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짧은 구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대리점장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구역과 구역을 역할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다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가 처음에 택배를 시작했을 때 대한통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대리점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대한통운은 집 기사로 들어가서 본사랑 직접 계약을 맺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리점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어차피 구역은 CJ에서 주는 거고 픽업은 내가 알아서 영업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솔직히 저도 대한통운에 있을 때는 지입회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에 대한 지입료만 내면 됐었어요. 지입회사에다가. 근데 대리점이 되면서 솔직히 그 대리점 수수료라는 지출이 더 늘어난 건 맞거든요. 뭐 대한통운에서 일했던 기사님들 형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이만큼의 대리점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거래처를 영업을 해서 픽업을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택배비를 바로바로 입금을 안 하잖아요. 네. 미수금을 잡아주잖아요. 그런 걸 대리점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대한통운에 있었을 때 그냥 지기사로 들어가면 보증보험 안 끊었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끊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럼 지파도 그냥 뭐 얼마치 나오든 얼마가 여신이 묶어지든 그냥 지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당일 현금으로 줬었어요. 당일 입금이었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대한통운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트라이 택배라는 이제 옛날에 아주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고 저는 이제 어쨌든 택배 박사 과정을 가야 되다 보니까 그 택배사들의 이 시스템을 조금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피스 수수료라는 부분을 본사에서 직접 다 관리를 했어요. 본사에서 정해놓은 옛날에 오피스 수수료라는 게 있었어요. 오피스 수수료는 뭐 집합 건당 얼마에서 얼마 떼고 수작업으로 타이핑 쳐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빠지고 운송장 비용은 얼마에서 어떻게 빠지고 그러니까 차감액을 거기서 띄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대리점에 있는 SM들한테는 집화 수수료라든지 배송 수수료에 있어서 뭐 오피가 얼마 쓰니까 건당 얼마를 떼고 뭐 송장을 몇 개를 쓰니까 얼마를 떼고 막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집화에 대한 영업권역을 되게 확대할 수가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본사에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채권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바로 코드 정지를 시키는지 채권 청구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본사하고 대리점하고 1차적 계약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12월에 저희 거래처에서 1억 1,800 부도가 났어요. 우리 SM이 집하던 회사. 계속 지연이 됐던 거야. 근데 나는 우리 SM한테 돈을 계속 지급을 했을 거 아니야. 수수료를 계속 지급을 하잖아.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12월 말부로 부도가 났어. 그 채권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SM한테 있나? 대리점한테. 대리점한테 있는 거예요. 네. 본사는 대리점한테 직접적으로 채권 청구를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채권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리점들이 다 지게 될 거예요. 네. 왜냐면 본사하고 SM하고는 직접 계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택맨이 말한 것처럼 대한통운하고 택맨하고 직접 계약을 했었다. 근데 업체가 1억 1,800이 문제가 됐다. 그럼 누가? 택맨이 다 물어내야죠. 만약에 이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필터링, 걸러낼 수 있는 건 걸러내고 방어할 수 있는 건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대리점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송하다가 배송 구역이 빵꾸가 나면 이제 다른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배송을 커버링을 했었었죠. 네, 그랬던 거예요. 네. 그건 오로지 직영체제가 대한통운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다른 택배사들은, 민간사 택배사들은 그런 데가 단 1도 없었거든요. 직영체제 고용이라는 건 없었어요, 일반 회사들이. 한 사람이 지역이 빵꾸가 나면 위에서 다 메꿔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사업비로 해서 메꾸거나.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주변에서 십시일반 삼삼 뭐 나눠서 n분의 1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리점장이 지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돌려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SM들이 가장 불만은 그것이 아니 대리점에서 도대체 해주는 게 없는데 나한테 이 수수료를 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죠. 아침에 전화를 받아보면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는 오늘 택맨이 올 때 이 친구가 아침에 와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한 거야. 저희 회사는 OP가 4명이에요. 네네. 우리 SM은 48명이고 OP가 4명인데 아침이면요 전화기가 쉬지를 못해요. 지금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SM들이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배송이나 집화를 하는 대리점들은 그게 아침부터 업무량이 터지기 시작해요. 고객 문의도 많고 화주사들의 문의도 많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상대편의 배송 기사들이 전화해서 요즘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단가가 이게 뭐예요? 그죠. 요만한 봉지인데도 이거 단가가 이게 뭐예요? 왜요? 여기 5층인데
막 이런 전화. 그거 다 싸워줘야 돼요. 오전에는 우리 여직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전에는 화장실도 못 간다라고 해요. 그 콜센터, 콜 업무를 대리점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대리점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제가 아는 곳들은 그런 CS까지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대리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면 우리 대리점장들이 나를 또 욕하기 시작할 거라고. 제가 일했을 때도 웬만한 전화는 직접 저희한테로 다 연결이 되니까 고객들이 조회를 하면 저희 번호가 뜨니까 저희 쪽으로 다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또 다 배송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찾아보고 뒤져보고. 자,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했었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맨 처음 얘기했죠. 배송 SM은 배송과 집화에 오로지 전념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후 관리적인 부분. 도착을 안 했는데, 이거 저 물건 시켰는데 기사님이 집화하셨던데, 이거 왜 저거 했어요? 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저 지금 배송하고 있어가지고 전화 그죠. 이 상황이 되는 스트레스 거잖아요. 받아.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대리점 OP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리점의 역할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그 CS 건이 기본 700통이 넘어요. 전화 상황 자체가. 그럼 사장님 대리점은 수수료가 좀 높겠네요. 저요?